안녕하십니까. 시애틀의 신경내과의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두통 두 번째 편인데요. 제목을 두통은 의사에게도 두통거리, 종부 테라피로 스스로 치료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통 1편에서는 두통은 인체에 보내는 뇌의 경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부비동, 사이너스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부비동은 8개가 있죠. 8개가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여기에 상악동, 그 다음에 전두동, 그리고 사골동, 저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동하고 상악동은 이 두 가지는 전두통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골동은 편두통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평동은 후두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비동은 비강질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부비동의 존재 이유가 많은 경우에 뭐 온도 조절이니 습도 조절이니 그 다음에 뭐 무게를 가볍게 하고 먼지를 필터링하고 또 소리를 이렇게 잘 동조를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제가 생각한 데는 그 부비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구강 면역 체계의 일환이다 하는 점하고, 그리고 공냉식으로 뇌 및 그 관계되는 구조들을 공냉식으로 과해를 방지하는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비동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비염이 생기거나 그러면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온몸 전체에 문제가 됩니다. 얼굴뿐만이 아니고 눈, 코, 귀, 입 뿐만이 아니고 뇌하수체, 그다음에 심혈관, 그다음에 면역체계, 우리 모든 전신이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한번 여기를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근육과의 관련성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측두근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죠. 측두근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저평골이고, 여기가 측두골이고, 그 다음에 두정골, 그 다음에 전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만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측두근이 여기를 덮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긴장이 됐을 때는 굉장히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골이 되겠지만 두통을 치료하는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걸 안에서 보면 이 지금 저평이란 건 나비란 뜻이죠. 나비가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저도 그 의과대학 때 이 구조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다 여기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측두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저평동, 여기는 뇌하수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느라고 맞춤형으로 딱 갖다 붙어 있죠. 이거는 저평골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빠져 있지만, 이건 전부 다 그 프랭크 네틀이라는 그 유명한 그 수술 외과 의사이면서 이 해부학을 완전히 정말로 정립시켜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책에서 본떠왔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저평골과 측두골이 마찬가지로 어린 시대 때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머리 위에서 본 겁니다. 머리 위에서. 이건 전두골, 그 다음에 두정골, 그 다음에 후두골,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백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보죠. 여기
측두근을 보면 측두근이 여기서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으면서 여기가 이 턱 관절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당기게 되죠. 이게 당기게 되면 여기 있는 두개골들이 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턱관절염이라든지 턱관절의 질환 같은 게 문제가 될 때도 긴장하고도 스트레스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해박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조잡한데요. 잘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건 앞에 있는 프론탈리스 머슬, 그러니까 전두근이 되겠죠. 전두근이 되고 후두근이 되는데 이게 긴장하게 되면 전두통, 후두통이 되겠죠. 이건 단지 그 근육과 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또 근육하고 또 중요한 연결이 있다, 두통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은 제2의 뇌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우리가 gut feeling이라고 그러는데요. gut feeling. 뭔지 모르지만 딱 느낌이 들거나 어떤 feel이 오거나 감이 오는 그런 걸 할 때 gut feelin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이 gut이 어떤 그 feeling, 감정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은 실제적으로 식도부터 직장까지의 전체 부분을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제2뇌의 어떤 의미에서 자치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재미난 건 신경세포가 척추에 있는 신경세포보다 여기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감정하고 연결이 된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세로토닌은 뭐죠? 이건 행복을 가늠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요, 쾌락을 가늠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가장 우리의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인데, 그것이 뇌보다도 여기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은 전체가 면역체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경성하고 굉장히, 과민성 대장, 과민성이란 뭐죠? 신경성이라는 얘기죠. 위염, 위궤양 뭐죠? 신경성이 제일 많죠. 물론 요즘에는 그 헬리코박터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알파가 바로 신경성이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신경줄기세포가 이 장에 존재합니다. 와, 신경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장에 존재한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경성 위장병이라는 말을 거꾸로 위장성 신경병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지나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와 뇌가 또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죠. 이 스트레스는 그 전 편을 참고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란 것은 간단히 보면 삼위일체의 뇌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항상 우리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첫 번째 1층. 그러니까 자율신경 반응을 나타내는 1층, 그 다음에 감정, 느낌을 나타내는 2층, 그 다음에 지적인 생각, 이런 걸 나타내는 3층. 이 1, 2, 3층이 서로 긴밀하게 1층, 2층, 3층으로 갔다가 3층, 2층, 1층으로 왔다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1층, 2층, 3층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나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다른 호르몬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이게 바로 부신피질에서 이제 코르티솔이 나오고,
그다음에 뇌하수체는 그걸 조절하는 thermostat, 그러니까 온도 조절처럼 조절하는 기관이고요. 시상하부에서는 맨 처음으로 명령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오래 만성적으로 될 때는 이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히포캠퍼스, 해마가 줄어듭니다. 해마란 부분이 줄어들고요. 편도체, 불안과 관계되어 있는 편도체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구조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의 재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물론 당연 성장도 억제가 되고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화기 계통, 그다음에 번식력 이런 거 다 영향을 받죠. 면역력도. 왜냐하면 당장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다른 걸 다 희생을 시키니까요. 그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떤 강한 스트레스가 와서 발현 유전이 변화가 되면 그것은 그 다음 세대로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이라는 건 유전 인자만 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발현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는 그것까지도 그 다음 세대에 연결이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의학적으로 이걸 보면요. 저도 그전에 침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근데 하면서 한의학적인 하면서 항상 뭔가 좀 한계를 느끼곤 했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한조결,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무냉통, 머리에는 냉통이란 게 없다. 다 열통이다. 그러니까 주로 양경이 관련이 된다. 그래서 편두통은 주로 삼총이나 담경, 그 다음에 정두통은 대장경이나 위경, 그 다음에 후두통은 방광경이나 소장경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관련된 지점을 찾아서 침을 놓곤 했었죠. 그렇지만 두정통이라든지 고름두통이라고 하는 이건 간허에서 오는 간냉입니다. 그러니까 열성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또 소음두통이라고 신허로 인한 그런 소음두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의학에서 이게 침이든 그다음에 한약으로 접근을 하든 이게 다양한 견해가 있고 또 결국은 12경락과 다 연결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좌우 또는 상하, 이건 특히 이제 치매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상병 하치, 하병 상치, 그 다음에 좌병, 우치, 우병, 좌치,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뜻인데요. 말인데요. 그렇지만 너무나 막연한 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 테라피에서는 이런 좌우의 문제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종부 테라피에서 보는 거는 우선 이제 스트레스가 왜 중요한가? 스트레스는 결국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산소와 그 다음에 당이 공급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산소와 당이 공급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 그러니까 위, 심장, 폐, 심장과 폐는 산소,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위, 간, 이건 당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물에 빠졌다든지 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노인분들이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통을 느끼면서 뇌출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실이 있을 때 그 부모님, 그 노인분한테 알려주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노인분이 굉장히 편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위는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위에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위의 뒤에 췌장,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서 비장, 신장, 그 다음에 횡격막이, 신장이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위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급체인 경우에 그게 두통이 나타나고 또 뇌출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년층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죠. 그리고 종부 테라피에서는 그 목의 그 근육 긴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목의 근육이 긴장되는 것은 스트레스나 또는 목의 부상이나 어떤 자세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왜 중요하냐 하면요, 목이 긴장을 하게 되면 우선 경동맥이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목이 긴장을 하게 되면 뒤에 경추의 정렬도 어긋납니다. 이거 카이로프랙터들은 서브럭세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긋나게 되면, 정렬이 어긋나게 되면 그 속으로 들어간 척추 동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뇌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뇌 동맥은 그것을 줄어든 그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팽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붐, 붐, 붐 하는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그런 그 박동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에 있는 것은 경정맥이 흐름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흉쇄 유돌근이 긴장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뇌 활동의 그 부산물 등을 제거하는데 그 방해가 되게 되기 때문에 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두근과 후두근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측두근으로 긴장을 오는 두통이 있는데, 둘 다 두개골의 불균형이 되겠습니다. 이 측두근은 특히 왜 그 편두통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들이 편두통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좌우로 신경회로가 더 많이 만들어져 있고, 남자들은 전후로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만들어져 있는 신경 조직이 압박을 받으니까 더 영향을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근육 자체 내에서는 그 안에 또 신경이 있고 또 그 안에 혈관이 있으니까 그 혈관벽의 신경이 또 압박을 받으면 그 자체로도 또 통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경추를 보게 되면 1번에 4번은 주로 얼굴, 턱, 목 이런 쪽으로, 목덜미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5번부터 8번은 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4번이 특히 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통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통에 대해서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목이 중요하다. 제가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어떤 서로 두 분의 신경내과 의사들이 다투는 걸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텐딩 닥터들이죠. 소위 말해서 경추성 두통이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목의 두통에는 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비동도 그 역할이 크고요. 그 다음에 장의 역할,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두통이 바로 1편에서 이야기한 뇌에 대한 또 인체에 대한 경고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두통이라는 것이 단지 머리에 통증이 있고 이게 지나가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종부 테라피에서 어떻게 어떤 지점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홍모 선생을 모시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여기 화면에다가 이렇게 찍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두통에 따라서 어디에 적용을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예, 예, 오늘은 두통 편이니까 예, 먼저 편두통에 예,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편두통인 경우에는 여기에 어느 쪽,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에 변종이 있다고 저희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머리의 선이 요렇게 발제선이 돌아가 있으면 그 구부러지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가서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 뒤에 유돌이 있죠? 유양돌기가 있는 부분을 만져서 오른쪽하고 왼쪽을 만져서 더 아픈 부분을 붙입니다. 여기는 완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를 붙이면은 오른쪽에 편종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여기에는 흉쇄 유돌근에 붙은 부분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쪽에 두통이 편두통이 양쪽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양쪽에 다 같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두통이나 전두통인 경우에는요. 여기에 인중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인중은 목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C4, C3-4 또는 C3-4를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숨 쉴 때 여기 그 횡격막 있잖아요. 그 횡격막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심장으로 연결되는 신경 중에서 C4에서 연결되는 신경이 심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두통, 후두통인 경우에는 여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종부 파동볼이 있으면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지평 두통인 경우에는 보통 군지평 두통은 눈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온쪽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팔에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건 팔은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만약에 오른쪽 눈에 군지평 두통이 왔다. 그러면 눈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그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눈을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는 미주신경 또는 C4에 해당되는 부분을 팔에서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여기 지금 이두박근이 끝나는 경계선에서 C4를 찾으시면 미주신경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관계돼서 군지평 두통에는 여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군지평 두통은 사실은 참 좀 드문 편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편두통일 때, 그 다음에 긴장형 전두통, 후두통일 때, 그 다음에 군지평 두통일 때 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것만으로 도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심장,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폐, 두개골, 그 다음에 흉쇄 유돌근을 더 보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태는 부분들은 처음에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파동볼을 쓰지 않고 단지 이걸 붙이는 것은 파동볼을 붙이고 거기를 눌러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파등볼이 없으시면 거기를 지압이나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하거나 아니면 매직펜으로 찍거나 어떤 방법을 하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에서 두통에서 편두통이 여기에 머리 두 부분에서 편두통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 아니면은 그 긴장형 두통이 인중에 찍었을 때 아직도 남아있을 때 그때는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눌러주거나 자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지점은 우선 심장은 마찬가지로 팔목, 손목 가운데에서 또 반을 잘라서 8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 정도가 심하면 4개 정도 또 심하면 더 심하면 이렇게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심장의 신경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요골과 척골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왼쪽 손에 마찬가지 이 가운데에서 약간 밑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신경절은 여기 정도, 여기는 반에서 약간 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 후두. 전두, 후두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두통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의 팔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두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팔목까지, 어깨에서 팔목까지 그 중간을 잡아서 그 중간에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전두인 경우에 이건 두개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또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서 전두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후두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팔을 뒤로 가서 C1, C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도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다 그러면 폐를 보강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히 보고 그 변화가 있는 부분, 주름이 있는 부분, 점이 있는 부분, 그리고 피부가 변한 부분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흉쇄 유돌근을 체크해서 오른쪽 왼쪽을 체크해서 더 아픈 쪽을 흉쇄 유돌근을 치료하겠습니다. 만약에 왼쪽이 더 아팠다고 하면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흉쇄 유돌근을 하나, 둘, 3개 정도 하면 흉쇄 유돌근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통은 접근을 하시고요. 나머지 이거는 두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120가지 이상의 종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다른 장부를 치료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신장 또는 비장 또는
어떤 그거에 대한 관련이 되는 신경절, 장요근 이런 것을 다시 더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개인에 따라서 맞춰서 맞춤형 접근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신경 내과의료에서 본 두통에 관해서 종부 테라피로서의 접근을 하고 직접 점을 이렇게 찍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